보전 처분은 확정 판결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법률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잠정적인 성질을 갖는다.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부실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채권 보존 조치라죠. 일명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보면 확정된 게 아니에요. 확정된 건 뭔가니 여러분이 상대방을 통해서 뭡니까? 집행 권한을 받았을 때, 즉 소송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가 보면 확정된 거고요. 채권 보존은 뭔가니 이제 잠정적이죠.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 플러스 압류. 압류한다는 건 뭔가니 집행 권한이 있다는 소리고요. 그게 없을 때 보면 가압류하지 않습니까? 가처분도 마찬가지죠. 아직 당사자 간에, 그죠? 우리 법원을 통해서 우리 보면 확정된 게 없는 경우죠. 근데 문제는 뭔가니? 이게 잠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지금 보면, 이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래서 여러분이 급박하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했죠.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막 받아주지는 않아요. 여러분이 소명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? 계약서라든지 상대방의 차용증이라든지 뭐 거래 내역 같은 경우 그걸 보고 여러분 말이 그죠? 여러분이 채권자가 주장한 여러분 그죠?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채권 보존 조치에 대한 결정문을 내려주지 않습니까? 근데 보면 그걸 보고 또 누구? 상대방 거죠. 여러분이 있으면 또 누가 있는 거죠?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? 일명 채무자 그죠? 그 사람은 또 그냥 있지 않아요. 그 사람 나름대로 뭡니까? 이제 보면 반론을 제기하겠죠. 왜? 이게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는 당사자를 그때 소환해서 물어보지 처음엔 그걸 또 확인하지 않거든요. 서류만 보고 하는데 나중에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? 끝난 다음에 보면 누가? 채무자가 여러분한테 그죠? 다시 뭡니까? 본안제소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장했던 걸 보고 재판부에서는 보면 여러분의 주장은 서류만 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.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행위가 미리 이루어졌다든지 여러분의 귀책 사유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는 사유가 돼버렸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그러면 그걸 갖다 여러분이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본안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? 원고 패소가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. 이거는 잠정적이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한 조치는 이거는 잠정적이지 끝이 난 게 아니다. 그죠? 그래서 혹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 해놓고 그냥 우리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러셔서는 안 돼요. 나중에 채무자가 뭡니까?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그죠? 내용 갖고 그죠? 갖고 시효를 따질 수도 있거든요. 본인이 먼저 뭘 주장합니까? 본안제소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거 신청해놓고서 보면 3년의 시효 그죠? 시효 지나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취소시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경우 같으면 반드시 뭐예요, 여러분들이?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본안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 누구? 채무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채무자가 즉각적으로 거기다 행동을 한다.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? 거기까지는 행동을 못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죠?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놨었다.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니? 여러분이 3년 이내에 여러분이 뭡니까? 그걸 갖다가 현금화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보면 보존 조치는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